아니 이 집이 3억 6,900에 나왔어. 근데 지금 2억 3,600에 입찰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싸기만 한 거예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경매 사이트에서 아무리 봐도 싸. 근데 이 싼 물건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마치 중고나라나 인터넷에서 그냥 사진만 보고 물건 사는 격이랑 똑같아요. 경매는 꿀팁 경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저렇게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이 경매 물건 완전 정보 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은 어떤 페이지를 보셨는지 다시 처음부터. 네네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옥션원을 사용하고 당연히 입찰하기 전에는 대법원 사이트를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일단 옥션원으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막 물건 번호라고 있는데 그런 건 뭐예요? 사건 번호는 쉽게 말하면 뭐 앞에 2024는 그 경매 사건이 접수된 해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임의로 이제 난수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가는 믿어도 되는 건가요? 감정가를 믿어도 되냐? 진짜 어려운 말이네요. 감정가를 믿어도 돼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가서 조사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타임라인. 이게 언제 감정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시기에서 따라도 달라요. 갑자기 폭락한 장이나 갑자기 폭등하는 장에는 이런 미스매치가 더 많이 발생되죠. 거기 보면은 입찰일 막 그런 거 써있는데 그런 거는 정해지는 기준이 뭐예요? 입찰 기일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접수를 해. 접수를 하면은 그 접수가 여러 개 중에 한 법원 개에 접수가 됩니다. 그럼 그 개에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나 이거 경매 넣을 건데 돈 받을 사람 있으면 계산서 내. 얼마 받을지 내. 그리고 또 감정평가를 하고 현황조사서를 쓰고 그 일련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입찰 기일이 잡힙니다. 근데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경매가 접수되고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면 1차 입찰 기일이 잡힙니다. 그런 막 사진도 막 써있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대표님은 그 사진 보나요? 사진 당연히 보죠.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법원 직원분이 가셔서 현장 사진을 진짜 찍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신력도 있고. 왜냐면 그 현관문 있죠. 현관문도 사진을 찍어주시거든. 그러면 현관문에 막 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어. 그러면 사람이 안 살구나. 뭐 문 사이에 막 그런 껴 있어. 그럼 안 살구나.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실내 내부도 찍어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안에 점유하고 계신 분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유치권,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심화는 제가 추후에 한번 자세하게 딥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 조사는 실제로 대표님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잘 안 해. 이러면 안 되지만. 근데 내가 한다고 치면 현장은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현장에서 있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좀 즐기면서 임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를 다 알아봐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현장 가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월세가 매물이 뭐 100만 원으로 돼 있어. 근데 이제 현장에 가서 소장님한테 80만 원에 잘 나가는지 100만 원에 맞춰줄 수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해가 잘 들어오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을 확인하러 가죠. 그러면 막 감정평가서는 꼭 봐야 하는 건지. 전 솔직히 말하면 감정평가서는 잘 안 봐요. 왜냐면 일단 지난 과거의 일이야. 모든 문서는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고, 근데 감정평가 금액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일명 법작가라고 하는데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대출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감정평가가 너무 높으면 대출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겠구나. 유찰 횟수는 어디서 확인하고 유찰이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유찰이 된 거는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이걸 보면 되고, 대략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이제 유찰이 되는데, 그냥 쉬운 거지. 이 물건을 5월 7일 날 3억 6,900 이상을 주고 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거는 25년 6월 10날 2억 9,500 이상을 주고 사기 싫은 거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높게 감정이 평가돼 있거나 아니면 이때 시세가 너무 떨어진 거지. 감정 평가한 날 이후에. 그러면 제가 경매로 집을 사잖아요. 네. 바로 들어가서 살면 되나요? 그쵸? 근데 이런 건 있어. 일반 매매는 이제 어떤 계약이나 이런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경매는 안에 임차인이 있어. 혹은 소유주가 살고 있어. 그럼 인도명령 강제 집행을 해야 돼. 이게 약간 초보자한테 허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이 허들 쉽게 넘을 수 있거든. 이것만 하면은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지. 혹시 낙찰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는지, 아니면 이제 대표님께서 문제가 좀 있었던 썰? 낙찰되고 문제가 된 적이 원래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산장 빌라가 낙찰받고 문을 열었는데 곰팡이가 엄청 많은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뭐 사람 뭐 살고 있고 이거 내보내고 이런 거는 사실 협상하거나 이사비를 좀 더 주면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안에 인테리어, 내부적인 문제,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소유자, 그리고 세 번째 예전에도 말했지만 인수, 낙찰가 금액 이외에 들어가는 금액이 있는지 요 세 가지만 체크 혹은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면 피하면 큰 문제는 없다. 경매는 꿀팁 경매. 오늘 또 이게 매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또 궁금한 점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걸 한번 짧게 해봤는데 막연하게 막 무섭다,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점점 두려움이란 허들을 낮춰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편에는 진짜 제가 입찰할 물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